네, 기쁜 마음으로 주도주 투자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안에 9만 전자 그리고 쭉쭉 넘어서 올라가 주길 바라는데요. 오늘 거래소 3,500선 위에서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서 출발해준 시장, 오늘 연휴 전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상승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점 삼성전자는 89,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0% 올라가면서 39만 7천원 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40만 원 돌파 나올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상승분과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지켜보셨는데요. 외국인 수급도 좀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거래소 안에서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규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정말 시작이 됐고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포트 안에 반도체가 없다. 지금 들어가 봐도 되는 걸까? 아니면 반도체 외에 어디를 좀 봐야 하는 걸까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현 시점 주도주 투자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전력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슈가 한 가지 있죠. 정부가 핵심 에너지 정책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99개 정도가 되는 송전선로 그리고 변전소 구축 사업과 동시에 HVDC 산업도 본격적으로 구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력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오늘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건 AI 반도체이긴 한데 전력 안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 지금 오늘 이제 추석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늘 이미 벌써 출발한 분들도 계실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부 좀 차익 실현 분 나오면서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거는 반도체, 바이오. 네. 딱 이 두 가지 섹터들이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제 이 강세, AI가 항상 강세를 보인 이후에 파생 섹터로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았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그래서 반도체 더 갈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9만 원 넘어갈까 이슈를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일단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사서 9만 원 넘어가는 구간까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얼마만큼 있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래서 반도체로 인해서 파생되는 쪽을 이야기를 우리가 당연스럽게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실증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태양광 원전이냐 친환경이냐 이 이야기 논란을 이제 건너뛰고 무조건 필요한 건 결국에 전선이다. 네. 당연스럽게 전선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또 삼성전자가 계속 좀 강세를 계속 올려주고 있는 것 같네요. 9만 원 돌파했습니다. 방금. 드디어 9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9만 원 위에 안착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잠깐 좀 빠르게 삼성전자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네, 한번 분석하고 넘어갈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시간부터 좀 기술적 저항대, 전체적으로 반도체들이 기술적 저항대 위치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제가 항상 선 하나 그어드리죠. 삼성전자가 지난 9만 원짜리가 이전에 23년도 바닥권에서 24년도까지 상승 추세 올라갔었던 추세 저항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요. 9만 1,000원 위로 안착해서 끝내준다.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9만 원 넘어서 9만 5천 원 넘어서 10만 원까지 다시 한번 노려보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일 뿐이고 앞에서 이제 이영수 대표님께서도 삼성전자의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피포 공장이 최근에 평택항 내에서 공장 증설 속도를 굉장히 빨리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완공 기한도 3개월이나 앞당겨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 완공 시간과 증설 형태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간다는 게 그만큼 수요가 지금 버티지 못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일단 저항대 돌파하는지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네. 다만 신규 진입은 지금은 늦었다. 그렇죠. 지금 좀 무섭죠. 지금 들어가기에는 네. 또 이게 과거에 항상 이럴 때 좀 오버슈팅 형태로 좀 넘어갔었을 때 쫓아가는 경향이 좀 발생을 하는데 네. 지금은 아직 좀 더 갈 수 있는 이제 앞으로 추석도 남았기 때문에 맞아요. 추석 기간 동안 대응을 못 하시니까 당장
삼성전자 추적하시기보다는 아직 덜 올라간 에너지 섹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91,000원 라인 기술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에너지 그 안에서 전력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전력 시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그렇게 큰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못해요. 네. 관심도와 관련된 이런 뉴스들은 있지만 못 움직인다. 왜 그럴까 먼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차트 자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오, 네. 자, 당연하게 전선이잖아요. 전선 필요한 거 만들 때 들어가는 거 뭡니까? 구리. 아, 구리. 그렇죠. 구리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리 가격이 지금 최근 내에서 또 인도네시아 뉴스, 여타 이제 공장과 관련된 뉴스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건 맞지만 못 올라와요. 왜 못 올라오느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유가 증설 정책. 아, 유가가 못 올라와요. 금리 인하를 집행하고 인플레이션 내지는 유가 관련된 상품들의 변동성이 생긴 상황입니다만 아직 폭발적으로 못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구리 같은 경우에 AI가 올라갔었을 때 같이 쫓아가는 이력이 있죠. 왜? 구리도 이 반도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수요를 이야기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이 구리의 변동성을 좀 같이 추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가 쉬어간다면은 그 넥스트로 항상 움직였었던 섹터라는 점을 좀 기억해 보시면서 지금 당장은 물론 정책적인 기대감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 조금 키워도 괜찮겠지만 구리 가격이 조금 더 상승분을 붙여줘야 된다.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아닌 정도로요. 자, 그래서 종목들 차트 빠르게 좀 보고 갈게요. 네. 대표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한 3, 4개 정도 있는데 지금 중소형주 쪽보다는 대형주들 쪽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LS그룹주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입니다. 자,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지금 보시면은 7월 달 이후로부터 7, 8, 9, 3개월 가량 그냥 박스권으로 지금 누워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LS 일렉트릭뿐만 아니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도 3개월 내 동안 이런 박스권 형태로 누워버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과거에 이런 모습을 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죠? 조선주에서 한번 봤었어요. 조선주요? 조선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3에서 4개월가량의 박스권을 이제 변동성을 만들었었거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또 블록딜 이슈가 살아있었던 때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 4개월 이후 버티다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이제 앞으로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돼요. 네. 변압기 관련주들 뭐 HD 현대 일렉트릭도 한번 볼게요. HD 현대 일렉트릭이요. 네,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변압기 쪽은 계속해서 고공 상승 중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쪽들도 지금 비싸지 않냐, 삼성전자 올라갈 룸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쪽들도 마찬가지로 비싸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얘네는 대체 불가해요. 그러니까 외적 변수 내에서 반도체는 항상 외적 변수가 생기면은 변동성이 심한 종목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 수출량 내에서 전선 섹터들 내지는 변압기 섹터들은 안정적인 수익, 이제 대체를 불가능하다라는 평가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승세 지속적으로 노려보셔도 괜찮겠다. 그리고 우리 빠르게 태양광 네. 이슈도 하나 있었었죠. 맞아요. 저희 또 간밤에 태양광이 참 잘 갔거든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 썬런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상승하기도 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장에도 좀 훈풍을 더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좀 관심도가 반도체 쪽으로 갔기 때문일까요? 딱 그거예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추석 전날 그리고 반도체 지금 어때요? 하이닉스 7% 넘어가고 계속 올라가죠. 삼성전자 9만 원 넘어갔잖아요. 네. 쏠림 형태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에너지 섹터들이나 이런 섹터들은 반도체들이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는 표현보다는 쉬어간다. 쉬어갈 때들 움직여줄 거니까요. 관심도 한번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 현 시점, 아유 말이 꼬였네요. 지금 현 시점 많이 빠르게 움직여주지 못하는 건 관심도 때문이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로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서요. 두 번째 이슈로는 방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있는 에너지 인프라의 깊숙한 지역을 겨냥하는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이제는 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요. 사실 이게 며칠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한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좀 보수적인 관점을 취해오다가 한 9월 말쯤부터 장거리 미사일을 보내겠다라고 우크라이나가 얘기를 할 때 그냥 방해하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를 내놓다가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이게 좀 더 확대가 된 거거든요. 지금 현 시점 이 뉴스 붙여서 반도체로 좀 관심이 쏠려 있을 때 방산 들어가 볼 만 할까요? 방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반도체, 조선, 방산, 원자 딱 이 네 가지 가장 큰 테마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네 개 섹터가 지금 우리가 거의 이제 10월이죠? 1년 내내 계속 요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네. 안 빠집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방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강세가 아님에도 꺼내온 것은 앞으로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세나 내지는 에너지 수출에 대해서 러시아에게 제한을 걸고 있지만 지금 어떻죠? 통하지 않는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경책 방향성으로 일단 돌렸다라는 모습인 건데 문제는 이 키를 우크라이나한테 줬는데 우크라이나가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방산과 관련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장의 지뢰성이 어디서 발생을 하는가에 네. 따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시장 3% 빠졌었을 때 있었잖아요. 네. 하필 또 제가 쉬었을 때. 맞아요. 그때 네. 금요일에. 그때 보시면은 시장이 우려감 뉴스들 중에 어떤 뉴스가 또 있었습니까? 뭐 세계 또 3차 대전 이런 맞아요. 얘기 꺼내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조정분이 일부 나올 가능성이 항상 만들어주는 거는 최근 1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방산주 그리고 조선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종목들 또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왜 사셔야 되는지 자료까지 함께 보시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관심 종목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 리뷰 한 가지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테스터 장비 안에서 YC 발빠르게 진입을 해 왔었는데 YC가 벌써 수익을 10%대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YC 역시나 계속 들고 가봐야겠죠? 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범수형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늦긴요. 우리 지난 8월 달부터 했던 건데 그쵸, 이 종목 맞아요. 섭섭합니다. 어제 그래서 거의 막차 타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차 타고 10%가량의 지금 돌파 구간이 넘어온 상황이고 삼성전자 9만 원, SK하이닉스 40만 원 구간으로 넘어갔고 증설 형태 내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피포 공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HBM 공급 납품 이슈 나오는 거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YC 오늘 의미 있는 저항대 돌파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탈 여부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C 계속 들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역시 늦지 않았네요. 그럼 오늘 들어가 볼 종목도 참 궁금한데요. 발빠르게 먼저 진입해 볼 종목 어딘가요? 자, 일단 빠르게 종목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자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네. 현재가 47,9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조선주 가져왔습니다. 하나 엔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 엔진입니다. 어제 이미 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 오늘 눌림 구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하기 적기다라고 판단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빠르게 제가 왜 조선주를 이야기 드리는지 자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10월 달 넘어왔어요. 10월 달로 넘어왔고 10월 달 이제 앞으로 추석 지나면 또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잖아요. 자, 셧다운 이슈가 있었던 이후로부터 지금 보시면은 환율이 어때요? 계속 1,400원대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안 빠지죠. 네. 셧다운 이슈로 인해서 금,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또 밴드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월별 계절성 변동 차트입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서 달러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달이라는 이야기죠. 최근에 달러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나오고 있는데 최대 102달러, DX 기준으로 달러 지수 기준으로 102달러를 넘어가지 않는 선만 유지해 준다면은 크게 시장을 훼손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달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출 형태, 미국 진출까지 겹쳐 있는 이 조선주들이 항상 관심도를 높게 받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선주는 계속 이슈가 좋아요. 한국조선 LNG 운반선 87% 수주했으며 3분기 호조세는 지속될 예정이다. 자, 그래서 전일 기준으로 저항대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 방어적인 성향 그리고 3분기 실적향에 대해서 노려보셔야 된다. 조선주들 많잖아요. 근데 왜 어제 강하게 올라간 엔진이냐? 네. 실적 시즌에서 항상 얘기 드리죠. 조선주 중에서 실적 가장 좋은 건 누구다? 엔진.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엔진뿐만 아니라 다른 엔진 종목들까지도 관심도 높여보실 필요 있겠다. 오늘 말씀드리니까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종목도 정말 많이 올라가서 차트가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목표가 5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44,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실적 관련 기대감 더 크게 가져가 볼 수 있는 한화 엔진 편입해 보겠습니다. 가격 라인은 하단 자막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삼성전자는 9만 전자를 위해 달려가면서 100원만을 또 남겨놓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앞서서 하단 자막 통해서도 확인하셨죠. 40만 원 돌파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쭉쭉 이 흐름 지속해 주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